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주놀은 미국 주식 전문 스텝진으로 구성된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가는 주식 채널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주린이에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9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받는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했다가 부자 가난한 자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 시리즈로 이어서 들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 통찰력, 부결추, 부지런함, 결단력, 추진력, 그 다음에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통찰력도 없고 잘못된 자기 반성, 게으른 자들도 참 많죠. 그 다음에 공짜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의 모습을 늘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 때는 폭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봤을 때, 저때 좀 주식 좀 살걸, 저때 아무거나 담았어도 두세 배 올랐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일 폭락하는 것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거래가 중지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못 샀던 건데, 저는 이런 역사는 늘 되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돌이켜 봤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4월달 그 미국 조정 시기 때 주식을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투자했을까? 그들은 과연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을까? 자, 그들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만 인류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결정할 때 뭐냐면, 과연 이 회사가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를 먼저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이 회사가 망할 회사냐 안 망할 회사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재무지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창립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지난해, 3년 전에는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는가를, 또 이 회사가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여러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부자들은 최소한 그러한 분석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본인이 분석하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라도 그 분석 자료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4월달에 주식 들어간 분들 대박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테슬라 산 사람들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9월부터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자,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자들을 봐도요, 일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을 주린이들이라든지 늘 꼭지에 사는 개미들과는 통찰력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통찰력과 그들의 결단력, 그들의 추진력에 우리가 포지션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즘, 지금 10월 24일인데 요즘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는,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 모양이지. 지난 일주일 내내, 미주놀에서도 그랬잖아. 경기 부양책 통과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3월달, 3분기 실적 좋은 것들이 다 흐지부지 됐다. 이게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거든요. 부양책만 통과되라, 더불어 렘데시비로 이번에 승인 받았다는데 백신만 나와라, 그러면 주식은 다시 대폭등할 것이다. 근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부양책이 통과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주식시장은 지금의 조정을 끝내고 지난 4월달처럼 폭등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폭등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미주놀 스탭들의 결론은 아니답니다. 아니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저와 저희 스태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부양책이 통과되고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대선이 끝나더라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3, 4월처럼 폭등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견해를 달리하게 된 몇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이슈들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3월, 4월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정 쓰려면 스카프 둘러매라 하고 여기 커스코 갔더니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둘러매고 장을 보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트럼피들은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어떻게 스카프가 마스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그 보리 총리, 그 영국의 그 총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 기사를 그때 제가 하면서 야, 미국의 대통령 만약에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면 정말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려의 현실대로 이번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크게 요동치 않지? 저와 스태프들이 놓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 기대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클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가 좀 풀어드리자면 대통령 선거 2주가 지나면 대통령 선거는 끝나겠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걸 왜 얘기하죠? 선거가 선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괜찮아. 근데 대선에 실패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는 결과에 그러니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비춰왔고요. 얼마 전 TV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집요하게 물었을 때 마지못해서 오케이, 결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사전 우편 투표제도 문제가 많다. 비리 많다. 라는 거를 전제로 깔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트럼프가 대선에 지면 순순히 물러갈까요? 아니면 소송을 걸거나 지지부진할까요? 이거 자체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선에 대한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스태프들은 쉽게 물러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의 자기들의 표를 계산했을 때 하는 말이지, 이번에 2차 TV 토론에서도 물론 끼어들게 하면 확 꺼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놨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트럼프의 참모들이 1차 TV 토론 때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너무 많다라는 판단하에 전략을 좀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이제 끼어들기 그만하고 이 정도 이제 결집했으니까 이런 좀 다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한 것처럼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앵커가 묻기도 전에 먼저 그거부터 치고 나갔겠죠. 여러분, 제가 확실히 밝히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깨끗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게 되면 순수히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바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큰 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기대감은 증시를 끌어올리겠고 불확실성은 끌어내리겠고. 근데 여러분, 주식은 늘 미래의 예측에 대한 것이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은 6개월 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6개월 후가 아니라 뭐 2주 후에 일가지도 지금 선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오른다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상승 방향, 상승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팀장님, 저희 집 되게 어려워요. 지금 실물 경제 장사 너무 안 돼요. 우리 집 식당 손님들 없어요. 여러분, 경기 지표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손님이 없는 걸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2 오픈했잖아요. 그쵸? 내놓았잖아요. 10월 달에. 근데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내놓았던 신제품 아이폰 11을 내놓았던 첫날의 주문량 신기록을 깼습니다. 이런 게 더 근거가 있고 이런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저희 회사가 애플 쪽 관계된 걸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애플 쪽은 주목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사람들 돈이 없을 텐데, 그리고 그동안 좋은 아이폰들을 내놓지 못한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역대 최저 주문량을 기록할 거라고 바라봤거든요. 프리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날 그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거짓말했다고? 아니요. 애플은 그런 장부 속였다고는 큰일 나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미국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 누구도 바라지가 않아요.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 또한 당연히 연준도 바라지 않죠. 부양책은 줄다리기를 할 뿐이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부양책은 통과가 됩니다.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저희 스타디 그룹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화당이 왜 계속해서 이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냐면, 만약에 합의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 최악의 사태가 뭐죠? 대통령도 바이든, 지금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을 향해서. 마지막 협상의 카드로 남겨두는 최후 보루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까지 주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공화당으로서는 아무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훨씬 더 백업 플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의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점차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 쓰는 거에도 적응해 가고 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에 적응한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돼요. 곳곳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크루즈 갖고 있는 가장 큰 회사거든요. 지금 카니발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 바닥 쳤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도 크루즈를 타? 예, 크루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시절에 비행기는 이용하지 않지만 자기 차를 이용해서 여행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계획대처럼 모여서 먹는 뷔페 식당은 안 가지만 돈 있는 자들은 더 VIP 대접을 받는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만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것들이 가동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로나에 적응해가는 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인데, 자, 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유일한 악재, 근데 이 유일한 악재가 대세 상승에 있는 미국 주식시장을 내리누를 만큼 큰 악재는 아니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자,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부양책이 결정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4월처럼 폭등으로 이어질까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폭등한 거에는 폭락을 하기 때문에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높은 정상의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 높을수록 골도 깊다.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폭락했던 거지, 이제는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미국 주식시장 그렇게 폭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언저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미국의 소비심리와 소비심리 판매는 차트상으로는 V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였고요. 로컬샵들의 부진들은 있지만 사실 그거는 냉정히 봤을 때 작년 이맘때도 보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공룡 때문에 로컬 비즈니스가 안 됐던 거지, 잘 되다가 코로나 터져서 폭락한 건 아니에요. 요 식업은 제끼고 일단은. 자, 대선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더 나눠보자면, 대선 불복. 두 번째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세 가지 다 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각종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자, 대선 불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불복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언제까지나 영원히 forever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 대법원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할 거예요. 물론 이것까지 포석을 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막판에 보수 지정인 자기 그 대법관 그 베렛을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판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모든 미국인들이 대법관은 최소한 반반, 진보와 보수가 반반이어야 된다라는 견해가 사실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 트럼프가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각종 규제가 시작될 것이 아닌가. 각종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계기 위해서는요, 미국 경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좋아야지 그 규제가 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본 이렇게 앞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근예로 민주당에서 400페이지가 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제가 뭐 하나 자료 보여드릴까요? 뭐 암호화폐에 대한 건데, 물론 암호화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근거로 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간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다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통과시키면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갈로면 간다. 우리가 테슬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전기차 카테고리에만 나오면 무조건 주목할 수 있는 분위기다. 거기에 대장주가 테슬라다. 테슬라 얘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기술적 분석과 함께 지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편의 영상을 시리즈로 올리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통과된 400페이지가 넘는 빅테크 제재에 대한 규제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주식들이 개의치 않고 오르는 모습, 저는 마치 이게 송어 같아요. 송어가 뭔지 아시죠? 그쵸? 산란기가 되면은 물의 흐름을 거스리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와서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이 빅테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전제로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특히 4사분기라고 하는 것,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승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좀 다른 견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주린이들과 미주노 가족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 미국 현지에서 교포가 저희 스태프들이, 저희는 미국에 있습니다. 서부에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큰 그림을 보자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잘한 뉴스거리들 속에서 영원한 개미들의 세계를 못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리고 부자들은 항상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기, 그 다음에 항상 폭락했던 시기, 지진이 와서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걸 주었던, 줍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었던 이들, 바로 부자들의 부지런함,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테슬라 영상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